최용심 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거울에서의 모든 현상들을 수식적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색다른 그러한 경험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벡터 해석학 5단계를 강의를 하면서 기하학적 벡터, 해석적 벡터 그 표현을 썼잖아요. 어떠한 것을 도형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는 참 좋지요. 그런데 고등학생쯤 되어지면은 그 도형을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해석 기하학 이런 말이 쓰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들의 좌표화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변수들의 좌표화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물리 문제나 거울 문제를 풀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문제가 심각하게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이 플러스가 뭔지 마이너스가 뭔지 이것을 저기에다가 대입을 할 적에는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플러스로 대입을 할지 마이너스로 대입을 할지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무척 힘들게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거에 말소해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해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모든 변수 좌표화를 실시해 가지고 좌표로 해석을 해 나가면은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저도 이 거울 문제를 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무척 혼동이 되어져요. 즉 지금 당장은 알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은 혼동이 되어져 잊어버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해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깔끔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거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울로부터 물체를 어떤 위치에다가 놓으면은 그 상이 어디에 생기겠는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거울로부터 물체를 얼마만큼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상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겠는가, 그것을 풀고자 하는 문제가 거울 문제예요. 또는 이곳에 상을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체를 얼마만큼 떨어뜨려 놔야 되는가, 또는 이곳에 물체가 있게 하고 이쪽에가 상이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거울의 초점 또는 곡률 반경은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가, 그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즉 물체 거리, 상 거리, 초점 거리, 이 세 개가 섞여져 가지고 하나의 수식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로부터 이 거울들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상과 물체와의 관계에서 기하학적인 관계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상과 물체와 광선들을 그려봐야 되겠지요. 광선은 딱 두 가지 종류만 그리면은 상이 결정이 되어지죠.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서는 총 4개의 광선을 다 그려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즉 상과 물체와의 그러한 관계에서 수학적인 관계를 이끌어내고자 할 적에는 1번, 2번보다는 3번, 4번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시간 강의 잘 들어보세요. 앞시간 강의는 여기 클릭해 보세요. 이 3번과 4번 두 개만 사용을 해서 물체 위치, 상 위치, 초점거리, 그것들의 관계를 구해내게 되어지는데, 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물체가 지금 여가 있죠. 물체점을 꼭대기로 잡았어요. 물체점에서 거울의 곡률 중심 있죠. 바로 여가 앞 시간에는 제가 센터 C로 표현을 했죠. 거울의 중심 C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R로 표현을 했어요. 이 R이라는 것이 거울의 곡률 반경이에요. 그래서 물체점에서 거울의 곡률 반경을 향해서 쫙 가가지고 거울에서 반사된 광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렇게 간다겠지요. 그 다음 물체점에서 거울 한가운데로 온 광선은 이 추측에 대칭되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하나 탄생했고, 지금 현재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초점이 여기 점 찍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초점거리 밖에 물체가 위치해 있을 때 오목거울에 의한 상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거울이 있는데 이 물체가 초점거리 안에 있다. 지금 현재 점 찍어 놓은 이 지점이 바로 초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물체 같은 경우는 물체에서 나온 광이 거울로 들어가긴 들어가되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면은 곡률 중심하고 이 물체를 잇는 선을 따라서 들어가서 이러한 광선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온다고 했죠. 또 하나, 물체점에서 거울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광은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칭되게끔 이렇게 간다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광선을 거울 뒤로 연장을 했을 때 이쪽이 바로 상 위치가 되어진다고 했죠. 즉, 이 물체점에 대한 상의 위치가 이쪽이다 그 말이야. 이 물체에 대한 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볼록 거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물체가 있는데 볼록 거울에서는 물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겠어. 그 상이 항상 같은 형태의 상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든다면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이 물체가 초점거리 밖에 있으면 실상이 생기고 초점거리 안에 물체가 있으면 허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항상 허상이 생겨요. 그래서 물체점에서 곡률 중심 쪽을 향해서 온 광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간다고 했고, 물체점에서 거울 중심을 향해서 온 광은 이것에 대해서 대칭돼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체 거리와 상 거리와 초점 거리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요. 물체 거리를 A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거울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의 이 거리가 뭐이다? A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A로 표현하고, 여기서도 거울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A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거울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A이기 때문에 A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리, 상거리는 B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하냐면은 거울 중심으로부터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상이 이쪽에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상거리 B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상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B 이렇게 적겠습니다. 항상 거울 중심으로부터 거리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상거리가 거울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하학적인 관계를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번 잘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좌표로 옮겨서 해석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물체점 거리이죠. H라는 것은 물체점의 높이가 되어지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의 높이가 H, 또 이것의 높이가 H, 또 이것의 높이가 H 그렇게 되어져. 그 다음에 B는 상점 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상점 거리란 것은 거울 중심으로부터 상까지의 거리, 이것이 상점 거리가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울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 이것이 상점 거리가 되어지고, 또 이것 또한 거울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 이것이 상점 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H'은 상점 높이가 되어지겠습니다. 즉, 이 높이, 또 이 높이, 또 이 높이가 H'이 되어져. 그리고 R이란 것은 거울의 구심 거리 또는 거울의 곡률 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R이 거울의 곡률 반경이 되어질 것이고, 여기서도 R이 거울의 곡률 반경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F라는 것은 2분의 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점 거리가 되어지거든요. 즉, 거울 중심에서부터 초점 위치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 F라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거울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F가 되어지고, 여기서도 거울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 거리가 F가 되어지고, 여기도 거울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F가 되어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도 F를 적어 놓으면은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헷갈리니까 초점거리 F는 전부로 찍어 놨어요. 그래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좌표상으로 옮겨 가지고 무엇의 관계를 구해내려 하냐면은 물체 거리, 상 거리, 초점 거리, 이 세 개의 관계를 구해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지금 이런 모든 기하학적인 관계를 좌표로 옮겨 가지고 물체 거리, 초점 거리, 상 거리, 이 세 개의 관계를 구해내겠다 그 말이요. 그런데 좌표계를 잡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아왔던 XY 좌표계와는 약간 다르게 잡습니다. Y축은 똑같아. 그런데 X축은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아온 좌표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X축, Y축 해가지고 오른쪽이 플러스, 위쪽이 플러스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광학 중에서도 물체의 상위 매치는 기하광학과 관련이 되어지는 계통에서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냐면은 거꾸로 잡아요. 이렇게 이쪽을 플러스 X축으로 잡고 이쪽을 플러스 Y축으로 잡습니다. Y축은 똑같죠. 위가 플러스야. 그런데 X축은 좌측이 플러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하광학에서 쓰는 좌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좌표계로 옮겨 가지고 해석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 그때 좌표계의 원점을 어디다가 잡냐면은 이 거울의 중심에다 잡습니다. 좌표계의 원점을 어디다 잡아? 거울 중심에다 잡은다 그 말이야. 이쪽은 거울 중심이고 이쪽은 거울 구심이죠. 그래서 좌표계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거울 같은 경우는 상이 생기는 종류가 총 3종류 뿐이거든요. 즉 도립실상하고 확대된 정립허상하고 축소된 정립허상, 이 3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니까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물체거리, 초점거리, 상거리, 이 3개의 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오목거울이면서도 물체가 초점거리 밖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경우에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이 Y축이 되어지고 이쪽이 X축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A가 물체점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쪽이 X가 0보다 큰 양수가 되어져. 그러면 이러한 좌표계에서 물체점 거리 A는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중요해요. 물체점 X좌표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좌표계 하에서 그 다음 H라는 것이 물체점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높이를 H라고 했기 때문에 이 H가 바로 이 높이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좌표 계상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물체점 높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체점 높이 H는 좌표 계상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물체점의 Y좌표가 되어지죠. 그리고 B가 상점 거리인데 이 상점 거리는 이 좌표계 하에서 바로 상점의 X좌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B는 상점의 X좌표가 되어진다. 그리고 H'이 상점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높이가 H'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좌표계 상에서는 H'을 뭘로 둘 거냐면은 상점의 Y좌표로 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점의 Y좌표 있죠? 이것을 우리가 H'으로 두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거울 구심 거리를 우리가 R로 놓았는데 이 R 같은 경우는
이 좌표계에서 거울 구심의 x좌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거울 구심 x좌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초점 F 같은 경우는 2분의 R이라고 앞시간과 그 앞시간에서 했지요. 그래서 이 초점은 초점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표계에서는 F가 바로 초점의 x좌표, 초점의 x좌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F가 되어지겠죠. 초점이 x좌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좌표계에서 기하학적인 관계를 한번 유도해 봅시다. 먼저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잖아요. 즉,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하고 또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 이것은 서로 닮았죠. 왜? 두 각이 같잖아요.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 여가 90도, 여가 90도 서로 같기 때문에 닮았어. 그러면은 이 두 삼각형에서 우리가 닮은 비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밑변분의 높이는 두 닮은 삼각형에서 서로 같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큰 삼각형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밑변의 크기가 A, 높이가 H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A분의 H 그렇게 적어 놓았어.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 있죠. 이 작은 삼각형은 밑변은 뭐예요? 당연히 B지요. 그런데 이것은 높이 있죠. 이 삼각형은 밑변분의 높이 올 때 이 높이는 여러분들 이것의 좌표가 H'이 돼가지고 이 H'이 0보다 더 작잖아요. H'이 더 0보다 작단 말이야. 작기 때문에 이 거리는 마이너스 H'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는 B분의 마이너스 H'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에서는 B분의 마이너스 H'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닮은 비를 우리가 적용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 삼각형 있죠. 얘하고 얘. 왜 닮음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이놈하고 막곡지각으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도 탄젠트 값을 이용합시다. 자, 이 각도에 대해서 이 삼각형은 탄젠트 값이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면 이 밑변은 얼마일까? 이쪽 좌표가 A이고 이쪽 좌표가 R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되어지죠. 고로 이쪽이 플러스 축이기 때문에 A 빼기 R이 밑변이 되어지고 높이는 H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는 A 빼기 R분의 H, 고로 A 빼기 R분의 H야.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탄젠트 값을 봅시다. 이 각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것분의 이것이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러면 밑변은 뭐예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더 큰 R 빼기 B, 이것이 밑변이 되어지고 높이는 마이너스 H'이 되어지죠. H'이 좌표상에서는 Y좌표라고 했죠. 그런데 Y좌표가 0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 대한 탄젠트는 R 빼기 B분의 마이너스 H'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R 빼기 B분의 마이너스 H'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식에서 H분의 마이너스 H'은 A분의 B죠. 그리고 이 식에서 H분의 마이너스 H'은 A 마이너스 R분의 R 마이너스 B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관계로부터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마이너스 AB를 좌변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BR을 우변으로 옮기면은 이 AB는 A 플러스 B의 R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식을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R을 좌변으로 넘기고 AB를 우변으로 넘기면은 R분의 2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2분의 R이 F이기 때문에 R분의 2가 뭐예요? F분의 1이죠. 그래서 F분의 1 이렇게 고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관계식을 제가 이 밑에다가 다시 적어줬습니다. 즉 말해서 물체의 x좌표분의 1 플러스 상의 x좌표분의 1은 f분의 1 또는 r분의 2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r이란 것은 거울 구심의 x좌표라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 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과연 A, B, F 간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것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 이 경우가 상이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싹 다 A, B, F 간의 관계를 구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아까와 똑같이 좌표계를 기하광학적인 좌표계로 잡아줘야죠. 기하광학적인 좌표계는 무엇이냐면은 Y축은 종류의 Y축과 똑같아. 그런데 X축이 어때? 좌측이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좌표를 잡아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것이 Y축 좌표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X축 좌표이다. 이쪽이 더 커. 그리고 이쪽이 원점이 되어지겠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삼각형의 닮은 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이 삼각형하고 또 이 큰 삼각형하고 닮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탄젠트 값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어떠한 각도에 대한 탄젠트냐면은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이 각도에 대해서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 보겠다. 당연히 그 값은 같지요. 먼저 이것은 높이 좌표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물체의 높이 좌표를 뭘로 두기로 했냐면은 h라고 뒀고 상의 높이 좌표를 뭘로 두기로 했냐면은 h'으로 두기로 했죠. 즉 말해서 h를 물체점의 높이 좌표니까 y좌표가 되어지고 h'이 상의 높이 좌표니까 y좌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높이 좌표니까 y좌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각형의 닮은 비를 적용을 해 보면은 이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2변분의 이것은 또 2변분의 이것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2변은 크기가 r 빼기 a가 되어지겠죠. 고로 r 빼기 a분의 이 높이는 좌표가 h니까 h 그렇게 적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h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h 적어줘도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r-b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높이가 h'이니까 h' 그렇게 되어지겠다. 여러분들 좌표계에서 길이를 내려면은 큰 쪽 좌표에서 작은 쪽 좌표를 빼면 되죠.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큰 쪽 좌표 R 빼기 작은 쪽 좌표 B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다 그 말이야. 고로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내었고 또 이제 어떤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이 각도하고 이 각도고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막곡지각으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각형하고 또 이 삼각형하고 서로 닮은 삼각형이죠. 왜? 두 각이 같으니까. 어떤 각?
이것과 이것이 같고 이것이 90도, 이것이 90도니까 결국은 다 같잖아요. 고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이용해 먹겠다. 그 중에서도 삼각함수 탄젠트로 닮은 비를 이용해 먹겠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이변분의 이것이 탄젠트 값이죠. 그러면 이변 거리는 A, 이것 높이는 H, 고로 A분의 H. 이것은 이것분의 이거하고 같다겠죠. 이 거리는 얼마예요? 이쪽 좌표가 0, 이쪽 좌표가 B니까 이 거리는 0 빼기 B 하면 마이너스 B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이 높이는 H' 그렇게 되어지죠. H'이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아까와 똑같이 먼저 이 식으로부터 H분의 H'을 구해보면은 R 빼기 A분의 R 빼기 B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 식에서 H분의 H'은 R 빼기 A분의 R 빼기 B 그렇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H분의 H'은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어지죠. 고로 A분의 마이너스 B가 이것하고 서로 다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로부터 대각선으로 곱하면은 이렇게 얻어지고, 이것은 여기서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무엇이 얻어지냐면은 F분의 1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그렇게 얻어집니다. 지금 이 식이나 정리를 하면 다 똑같지요. 고로 이 경우에 대해서도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그렇게 얻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좌표축을 잡겠습니다. 거울 중심이 원점이 되어지도록 잡지요. 그대로 이렇게 잡으면은 이것이 Y축이고 이쪽이 X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닮은 삼각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 닮은 삼각형 두 개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높이에 대한 Y좌표를 적어줘야 되죠. 이것이 물체니까 이 물체에 대한 Y좌표는 뭐가 되어집니까? H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상이죠. 이 상에 대한 Y좌표는 바로 H'이 되어지죠. H는 물체점의 Y좌표이고 H'은 상점의 Y좌표야. 그래서 여기서도 닮은 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삼각형으로부터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죠. 이쪽 좌표가 B이고 이쪽 좌표가 R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B 빼기 R 분의 이 높이가 뭐예요? H'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 이것은 이쪽이 좌표가 A이고 이쪽이 좌표가 R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는 A 빼기 R이 되어지죠. 고로 A 빼기 R분의 이 높이는 H 그렇게 되어지죠. 이걸 하나 얻어냈고 또 하나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지요. 그리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막곡지각으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하고 또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 성립하죠. 고로 닮은 비를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용하겠습니다.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이것분의 이것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는 A, 이 높이는 H 그렇기 때문에 A분의 H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것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이쪽 좌표가 제로이기 때문에 0 빼기 B는 마이너스 B가 되어지죠. 고로 밑변은 마이너스 B 그리고 높이는 H'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H분의 H'을 구하면은 A 빼기 R분의 B 빼기 R이 되어지죠. 또 여기서 H분의 H'을 구하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도 여기나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이 정리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그것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F분의 1 홀짝이 F분의 1은 R분의 2가 되어지죠. 고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코르 F분의 1 있죠. 이것은 거울이라면은 오목거울이든지 볼록거울이든지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다 성립하는 식이다 그 말이야.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상이 각자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는 관계식은 다 똑같다 그 말이야. 세 개 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배율을 어제 할 적에는 물체의 높이분의 상의 높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좌표계에서도 그 배율은 유사하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배율 m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물체의 y좌표분의 상의 y좌표요. 다시 한번 배율 m은 좌표계에서 물체의 y좌표분의 상의 y좌표 그렇게 구해준다 이거야. 즉 h분의 h'이야. 그러면은 맨 위의 경우를 본다 할지라도 h분의 h'이 마이너스를 요리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고로 h분의 h'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에 대해서도 h분의 h'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우에 대해서도 h분의 h'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게 구해지죠. 고로 배율 m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지만은 이걸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에서 h나 h'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면은 둘 다 양수가 되어지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가 20cm인 오목거울 앞 40cm 위치에 높이가 10cm인 막대가 있다. 이 막대의 상의 위치와 상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리고 배율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잖아요. 모든 거울 문제는 전부 다 이 수식과 이 수식으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거울 문제를 실제 시험 문제에서 풀 적에 그림 그려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식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반드시 수식을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 적에는 무조건 수식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림은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초점 거리가 20cm인 오목거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점 거리가 20cm인 오목거울이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리고 이렇게 광축이 있겠네. 그리고 40cm 위치에 높이가 10cm인 막대가 있네. 이게 10cm야 높이가. 그리고 여기서 이 거리가 40cm야. 이게 거울이고. 이럴 적에 이 막대의 상의 위치를 한번 구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즉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여기에서 좌표계를 잡을 적에는 항상 거울 이쪽에다 이렇게 잡는다고 했지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이 플러스 X축이야. 그러면 A라는 것은 40cm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40분의 1 플러스 상거리는 몰라. 고로 B분의 1 이코르 F는 뭐예요? 초점 거리가 20cm인 오목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초점 거리 F가 20cm인 오목거울이라고 해서 여기서 철저히 주의해야 돼.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가 20cm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원점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20cm가 돼. 이럴 적에 F라는 것이 뭐예요? 초점은 X좌표잖아요. 고로 이 좌표계에서 초점의 X좌표는 20cm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분의 1 그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단위는 싹 다 뭐예요? 이 단위 자체는 지금 센티미터죠. 고로 40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코르 20분의 1. 저 식에서 B를 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40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2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B가 40cm가 나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B라는 것은 상점의 X좌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40cm다. 그 말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플러스 X축으로 40이죠. 40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가 상이 생기게끔만. 즉 물체와 똑같은 위치에 상이 생기거든. 물체와 똑같은 위치에 상이 생기는데 이때 배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어. 이 배율 M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마이너스 해놓고 A가 뭐예요? 40이죠. 40이고 B가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율은 마이너스 1이네. 배율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뭐예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진 그러한 상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또 작도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초점 거리가 20cm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초점이 되어지겠죠. 초점 이쪽이 20cm야. 이것이 20cm. 그리고 물체 위치는 오목고울압 40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40이 되어지겠죠. 이곳에 높이가 10cm인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에 광선 추적으로 상응 위치를 그려보도록 해볼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반드시 가는 광은 초점을 지난다고 했죠.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 초점을 향해서 간 광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온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간 광은 여기서 반사를 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가지죠. 그때 만나는 점이 상점이라고 했잖아요. 고로 이것에 대한 상은 바로 이쪽에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죠. 보다시피 물체하고 똑같은 위치에 상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잖아요. 고로 우리가 수식으로 구해 놓은 것대로 배율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크기는 1이야.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물체는 위로 향하고 있는데 상은 아래로 뒤집어져 있죠. 이 상의 높이를 또 구해보라고 했죠. 이 상의 높이 이걸 한번 구해보라 이거요. 상의 높이 구해보라면은 뭐 이 공식 사용하면 되지 뭐.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H는 물체의 높이라고 했죠. 물체의 높이가 10이라고 했죠. 그리고 H'은 몰라. 이것은 마이너스 해놓고 A가 뭐예요? 40이죠. A가 40이고 그리고 B는 역시 40이었죠. 40이야. 고로 H'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죠. H'은 뭐예요? 상점은 Y좌표죠. 고로 이 꼭대기에 해당하는 이 상점 Y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0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막대가 거울 앞 10cm의 위치에 있다. 여기서 거울은 오목거울인지 볼록거울인지 그런 말도 전혀 없어. 이 물체의 상이 거울 뒤쪽 50cm 되는 곳에 생겼을 때 거울의 초점 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지요. 이것도 이게 좌표계야. 이쪽에 있는 거울이 볼록인지 오목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나 문제는 풀 수가 있죠. 자, 막대가 거울 앞 10cm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막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네. 이쪽은 당연히 10cm야. 이 물체의 상이 거울 뒤쪽 50cm 되는 곳에 생겼대. 고로
이 물체의 상은 이쪽 50cm, 50cm 되는 곳에 생겼는데 상이 위로 돼 있는지 아래로 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 그러한 상태에서 이 거울로 초점거리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렇게 나왔지요. 그러면 역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게 제일 기본이야. 그러면 A라는 것은 물체 거리니까 당연히 이것의 X좌표는 10이니까 10분의 1 플러스 B라는 것은 상의 X좌표야. 상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이기 때문에 이쪽이 원점이기 때문에 상의 X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이요. 여기서 철저히 조심해야 돼. 상이 거울 뒤쪽 50cm 되는 곳에서 생겼다. 그 말은 이 원점으로부터 50cm만큼 떨어진 이곳에가 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곳의 상의 X좌표는 무엇이요? 마이너스 50이야. 이거 철저히 조심해야 돼. 고로 마이너스 50분의 1 이코르 F분의 1이다. 고로 이 F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어.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따라서 F라는 것은 2분의 25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점의 X좌표가 2분의 25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12.5죠. 즉 초점의 X좌표가 12.5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야? 초점이야. 그러면은 초점이 이쪽에가 있다. 그 말은 이쪽에 있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요? 오목거울이죠. 오목거울, 이렇게 오목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초점 위치가 이쪽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F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은 이쪽에가 이제 초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거울이, 즉 볼록 거울이죠.